르네와 언의 주침문장. 주침문장.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다시. 르네와 언의 주침문장. 주침문장. 좋습니다. 오늘도 르네님의 웃음과 함께 시작하는군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또 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우리 기다렸는지 잘 모르지만 기다리셨겠죠? 아마요. 기다리셨어야 할 텐데. 근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새 책을 정하고 이제 또 처음 만난 거잖아요. 한 2주 됐나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녹음을 하기로 하고 한 주. 못했죠. 네. 사고가 있었어요. 아, 사고였나요, 그게? 에너지 이슈로? 네, 에너지. 네, 에너지 이슈로. 에너지 네. 이슈라는 사고가 발생하여 한 주 푹 쉬고. 네. 네. 하지만 그만큼 또 에너지 좋게 오늘은 또 전달드릴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조금 약간 막 이런 거 많이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매운 걸 드셔서. 녹음하기 직전에 매운 음식 왜 이렇게 매웠지 그게 근데 그렇게 매운 음식이 아닌데 너무 매워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코질질이 상태로 녹음을 아마 오늘... 갈수록 나아질 거예요. 녹음 끝날 때쯤 되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기를 지금 사실 너무 맵습니다. 아직 이거 왜 이렇게 매운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근데 또 매운 주제예요. 아, 사랑의 기술. 그 빨간 주제. 매움과 사랑은 공통점이 있다. 맵다. 빨갛다. 빨간 맛이군요. 강렬하다. 강렬한. 오래 남아 있다. 오늘 눈물 콧물 쏟게 한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술 바로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네. 이 책을 우리는 이제 읽고 있지만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한 문장으로요? 네. 우리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 너무 어려운데. 아니 아무래도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얘기했으니까. 몇 문장 더 쓰실래요? 한 문장으로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은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는 책.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정의였네요.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많은 걸 담고 있죠. 네. 언혜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술은 어떤 책인가요?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책?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로 좀 시작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이 책 저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못했지만 여기 절반 정도 3분의 1을 읽은 건가요 우리가? 네, 오늘 다루는 부분이 네. 이제 한 그 정도 되죠. 네, 문예 출판사에서만 나왔을 거예요. 이건 그죠? 네. 저희가 챕터 1 사랑은 기술인가라는 챕터 1하고 챕터 2 사랑의 이론. 이제 소챕터 하나. 그래서 62페이지까지. 62페이지까지. 네, 62페이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전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네, 하는데 그런 부분이죠.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순간들이 왜냐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을 문장 하나로 깨버리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호.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확 끄집어 와서 네가 알고 있는 이거 중에 이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리 프롬이 저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굉장히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좀 이렇게 읽는 사람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게 맞아요.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에리 프롬이 사랑은 이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어투가 그렇게 대단히 친절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학자적 뭐라 그러지? 자신감? 그건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나에 대해서 이 정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질만하다 싶다가도 사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오늘 나올 수 있겠네요. 그치만 오늘 제가 이제 뽑은 문장들은 내가 동의하는 문장들. 동의하는 문장들. 에리 프롬 당신은 당신이십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문장들을 많이 뽑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매력 있는 책이고 재밌는 책이고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요만큼만 가지고도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이미 되어버린 책입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단정적인 어투 뒤에는 사실은 이제 잘못된 사랑에 대한 관념에 너무 취해 있는 그때의 어떤 그 시대를 향한 일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또 일침을 친절하게 하면 말 안 듣거든요. 그렇죠. 좀 그만해주지 않겠니? 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패트코킹 해줘야 되거든. 맞아요. 바로 이제 얼굴에다가 들이밀어버리는 맞아.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몇 페이지부터 그 첫 문장이 공유하신 첫 문장이 몇 페이지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장을 급하게 뽑아왔는데 사실 네. 제 거 첫 번째는 14페이지거든요. 저도 14페이지입니다. 뭐지? 잠깐만. 아 근데 문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다를 수 있죠. 네, 일단 그러면 언어의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태도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전제는 네.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같아요. 이어져 있죠? 이어져. 네. 14페이지 안에는 이제 그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의 문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느 문장인가요? 저의 문장은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놀라운 것은 이 두 문장이 바로 이어져 있어요. 제 문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 문장이에요. 우리가 또 줄치 문장의 매력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유가 또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네. 항상 같은 그 내용을 보고도 서로가 눈길이 가는 문장은 또 다르다는 거. 나의 최종 문장은 다르다는 거. 이게 또 매력이죠. 우리 줄치 문장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저부터 좀 이유를 설명할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이 문장이 네.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 뒤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누구를 연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아버지가 누구를 만나라 이러면 이제 또 만나고 뭐 그런 사회인 때도 있었고 그때가 편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이제 그 심리학과에서 이제 여러 연구를 진행하잖아요. 결혼에 대한 만족도나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미 이제 자신의 어떤 상대가 정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의 결혼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것이 꼭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불안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랑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누구를 고르는지보다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책에 주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저는 이 사랑이 얼마나 능동적인가 이 능동성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드러낸 문장이 여기서 느껴져서 저는 이 문장을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르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동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잘 해내야 되고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책이 너무 기대된다.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의 맛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다는 거구나. 뭐 그런 뜻이라서 좀 기대가 되게 하는 문장이기도 했고 저는 딱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현대사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교만이죠? 근데 상대가 내 의도와 다르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나는 사랑을 줬는데 상대는 나에게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 주면 아닌 걸 어떡하지? 줘. 근데 상대가 구제불능이야.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나의 그러니까 나의 능력치만큼 다 줘버렸는데 이 사람이 그 이상의 뭔가가 요구하는 반응이나 너무 예상치 못한 게 나왔으면 나 어떡하지? 내가 불행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마치 이제 사랑이라는 어떤 자원이 있는데 그렇죠. 나에게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상대에게 줬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아웃풋이 인풋과 너무 다르면 어떡하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넘쳐나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이런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 동의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들이 그 이전에는 직장 동료들을 희화하고 뭐 좀 미워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나를 괴롭히는 그 문화를 막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 약간 고전적이라 느껴지네요. 제가 듣기 때. 근데 거기서 점점 결혼 안에서의 확장된 가족들, 시댁, 친정, 처가, 뭐 부부, 아이까지 이제 모든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 모든 것에 불행의 요소가 있다라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디어에서 그런 게 많이 보이죠.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쁜 의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을 알려주시려는 거죠. 그렇죠. 어그로는 사실은 당했다로 끌지만 그치? 사실은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로 그렇죠. 이제 가는 편이니까. 근데 사실 인간은 그 뒷보다는 이 앞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더 많이 반응하고 그게 더 잔상이 남잖아요. 그럼요. 편도체가 활성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거기에 몰입되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에 몰입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하는 그 노력의 마지노선이 낮아지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사실 주변에 결혼 생활 오랫동안 잘하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분명히 그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다 필요하죠. 그 한 장 차이에 있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극복했고 지금의 상황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저는 열에 9, 아니 열에 10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마지노선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는데 상대의 잘못, 올바른 대상을 찾는 올바른 대상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다 보니 점점 더 오히려 사랑을 못하게 되고 사랑의 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제가 굉장히 긴 말을 했는데 갑자기 현세태를 짚으려. 아니 근데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이런 전제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또 아마 이거를 읽고 있는 분들은 또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저는 44페이지거든요. 44페이지요. 저는 38페이지. 그러면은 38페이지이신 르네님 먼저. 저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이거는 근데 사실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좀 신기하기도 했고, 이게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그 사랑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 사람이 그 에리 프롬이 정의하는 사랑을 여기서 처음 딱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쪽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해봤는데 문장이 뭐냐면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하지 못한다. 그는 통합성을 갖지 못한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탄생하지 못한 자다. 이거 그 르네님 기준으로는 문단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뽑을 수 없어가지고. 네,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나의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 읽어야 돼. 그렇다고요. 이 문장을 다 읽어야 뜻이 통하게 되는 어느 하나를 빼면은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장들의 통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학대 음란증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막 듣고 계신 분들은 뭐지 이럴 수 있지만 바로 앞부분에 이제 그 마조히즘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 합일의 상태를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제 그 디스크립션, 그 묘사인데 어떻게 르네님은 어떤 면에서 좀 이런 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들이 좀 세고 그래서 그러니까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 요 말 자체가 좀 세가지고 그리고 뭐 마조이즘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굉장히 병증적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좀 쉬운 말로 풀면 그냥 의존적 사랑이거든요. 의존적 그렇다 할 수 관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집착적 증상, 집착적 관계, 의존적 관계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랑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가끔은 그러니까 종종 이런 의존적 관계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나 그렇다거나 이게 저희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그런 욕구나 열망이 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냥 누가 나 좀 다 내 모든 결정을 다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나 이렇게 모든 걸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 캐리해줘. 내 인생 캐리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좀 상대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나서 근데 이거를 에리 프롬은 굉장히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완벽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의존해서 상대에게 뭐랄까 그 합일이 되어버리는 뭐 일방적으로 합일이 되어버리는 형태는 사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은 사랑 그러니까 성숙의 개념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고 제가 다음에 그 마지막 문장으로 얘기할 문장과 좀 연결이 될 텐데 그 문장도 44페이지 전에 있나요? 그 문장이요? 네. 그 문장이 44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실래요? 네. 그게 나을 수도. 42페이지에 있고요. 네. 42페이지에 있고 문장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메모를 해놨어요. 이 문장 옆에. 근데 사실 이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 앞뒤로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 앞뒤 부분에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랑 에리 프롬을 해본 걸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참으로 줄 때 되돌아온다라는 확신을 에리 프롬은 갖고 있거든요. 사랑을 주는 거고 사랑을 한다면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하면 사랑은 주는 거고 주면 되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의존적 사랑에 대해서 단호하게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주는 사랑과 당연히 되돌아오는 걸 믿는 그 사랑의 확신을 에리 프롬이 하고 있다는 게 천국의 계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있나? 제가 사랑했던 것들을 되짚어 보면, 그러니까 뭐 연인 간의 사랑에서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되돌려받지 못할까봐, 내가 주는 만큼 받지 못할까봐 주지 못하는 경험. 아니면 뭐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냥 그때 한없이 줄 걸 이라고 후회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있으시죠? 저요? 누구나 있지 않나? 제 문장 얘기할 때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뭐 대부분의 관계에서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 뭐 특히 더
항상 우선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맞아요. 전제되어 있는 느낌이 두려움이 있네요. 전제되어 있고 또 항상 마지막에 후회가 끝나고 나서 그냥 다 줄 걸, 그냥 한없이 줄 걸 이렇게 후회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용기가 없다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에리오 프롬이 이걸 이렇게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에리오 프롬이 좀 부럽고 또 한 번 더 다짐했죠. 매번 사랑이 끊을 때마다 제가 하는 다짐. 다음엔 한없이 주의. 아, 좋습니다. 좋은 다짐인 것 같아요. 사실 또 이 문장의 앞단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문장만 보면은 사랑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앞단어에 그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제 주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지 사실 사랑은 또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의존적이어지기도 하고 또 능동성을 잃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사실 제 두 번째 문장이 그 약간 약이 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나에게? 네. 르네에 대한 약. 르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나도 사실 주는 게 좀 두려웠어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 문장이 굉장한 어떤 그 부유한 자원을 줄 수 있다. 오, 기대가 되는 누구? 네, 저는 44페이지에 네. 이 부분입니다. 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이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을 하는 자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오. 그 에리 프롬이 그 만연체를 안 쓰고 짧게 굉장히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세 문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자유로워지죠. 네, 그렇죠. 네. 서로 주자고요. 네. 여기 보면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라는 이 느낌이 그 물질적인 세계관에서는 사실 통하지 않죠. 통장 잔고에 돈이 많아야 부자지 많이 쓴다고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영역에서 특히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이 곧 이제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혹은 어떤 시간을 투자하는 자원적인 어떤 성격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더 친절해지는 것, 더 정직해지는 것, 더 성숙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진정한 사랑의 어떤 표현과 그리고 사랑의 어떤 본질에 맞닿아 있는 것들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주면 줄수록 더 강화되는 성격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연인에게 명품백을 사줬다. 안 돌아오겠죠. 네, 돌아올 확률이 적지만. 명품백 사줘보셨나요? 네? 아니요. 썩 그렇지도 않지만. 하지만 이제 내 연인에게 내가 정직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돌아오죠. 내가 연인에게 더 친절하려고 했고 더 관심을 쏟으려고 했고 더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사실 능동적으로 주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을 이제 파악하고 더 이제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줄친 문장에 뽑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굉장히 재밌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잘하려면 사랑이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뭐 아마 세 번째 요소로 사랑이라는 걸 근데 하고 싶어야 된다. 이 기술이라는 게 하고 싶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앞단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몇 페이지면 챕터 1에 이제 19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술을 숙달하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요인은 그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자세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 탐구 그 자체인데. 너무 하고 싶어. 네. 근데 어쨌건 이런 능동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러면 더 잘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베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좀 물리치고 조금 더 내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잘 배우고 다음에는 후회 없는 용기 있는 사람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후기를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 문장 저도 쭉 이어서 가볼까요? 네. 이어서 가보면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에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이 문장만 보면 뭐 어쩌라고 싶거든요.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동적 사랑이 보이는 네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존경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을 골랐을 때 그 네 가지 이야기를 다 하면은 정말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를 이야기하자면 일단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호랑 책임을 이제 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책임은 본래 당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의무가 주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이 책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한다는 거죠. 근데 에리 프롬은 이 사랑을 능동적이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책임을 능동적 형태로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예, 근데 이 책임의 범위나 책임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라는 것을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면서 나서는 책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사랑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 책임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항상 주어지는 거를 다 하는 거를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이 보이는 책임의 형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마조히즘에 가까운 성격이 되겠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존경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산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나를 위해 어떻게 해줘가 사실 되게 큰데 근데 이 존경의 요소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길 원한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은 어쨌건 누군가를 책임지고 또 존경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 무너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문장도 줄치지는 않았지만 이거 뽑지는 않았지만 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선 불가능하고 만약에 보호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데 지식에 의해서 인조되지 않는다면 맹목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들이 되게 이 사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능동적인 형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지식적인 형태 그러니까 사실 쌓아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이거는 외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줄친 문장으로 했고 외웁니까? 네, 왜냐면 제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점검 점검 한번 하죠. 네.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네. 왜냐면 제가 지난 책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그 사람이 한없이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그리고 그 감사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그 악마의 말을 이제 뒤집어서 정직하자 친절하자 감사하자를 올해 표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책마다 하나씩 문장을 얻어가는 보책 존지 괜찮은 것 같은데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줄치 문장들이네요. 네 그렇게 줄을 쳐봤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으시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근데 이게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가끔 반감이 들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주는 효과가 또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약간 또 의존적 성향이 드러났네요. 누가 나한테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저희 사랑에 관한 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랑을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이제 찾아가 보겠다라고 하고 또 이 책을 골랐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그 상대의 성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번 책 그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사랑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둘 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굉장히 이제 그런 사랑이라든지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또 그 유사한 게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바뀐 사상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랑이 이제 주는 거다. 이승철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거니까. 항상 주는 그런 거니까. 노래가 있어.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그런 가사들에도 어떤 진리가 있었던 거죠. 사실 사랑은 주는 거였다. 사랑은 주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지만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앞부분을 통해서 얻은 용기가 있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없이 줘도 내가 더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사실 예전에 이게 좀 클리셰였던 것 같거든요. 막 사랑은 막 없어지지 않고 나눌수록 커져 이런 얘기가 얼마나 대중적이고 일반적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매스컴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너 잘못 사랑했다간 인생 조져.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뭐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런 지식 없이 사실은 또 사랑을 했을 때 일어나는 참담한 결과들이 이제 보이는 거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좀 사랑의 희망적인 면을 본래 사랑이 어떤지를 좀 찾아갈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맞아요.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들과 불안들 그로 인해서 받은 우리 모두의 상처들 같은 것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 사랑밖에 없거든요. 사랑밖에 난 몰라. 하려 했죠? 그러지 마. 나 그거 안 하려고 그랬어. 아니에요? 심수봉님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너무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을 하면 왜냐면 이거 뭐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사랑을 한다는 건 결국은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고편이신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하셨네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대상과 관련해서 뭐 부모든 자신이든 뭐 세상이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상별로 좀 관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매우 됩니다. 이 책 사실은 이렇게 끝까지 다 읽어야 어떤 진짜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끝까지 다 읽어야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구나라는 그쵸. 거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도 다는 못 읽었고 조금 3분의 1, 2 읽었나? 근데 너무 재밌고 빠져들고 다음에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다음 그 범위는 120조까지 챕터 2를 끝내는 걸로 그쵸. 챕터 2를 끝내는 거기까지 우리가 일단 잡고 그리고 거기까지 읽어보고 다시 또 줄지 문장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오늘 굉장히 영양가 있는 사랑 사랑 말만 들어도 좋다. 사랑.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지만 그 르네님의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거든요. 사랑. 네. 좋아. 그렇다면 오늘 사랑의 기술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기술이 늘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르네와 언어의 줄침문장. 안녕. 바이바이.
좋아요.